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4곳만 빼고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다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규제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하지만 고금리로 서민층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현금 부자들의 투기만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먼저 김민 기자입니다. 오늘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4개 도시를 뺀 모든 지역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 과열 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들은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혜가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금 있는 부자들은 기회를 더 갖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이번에 규제가 풀린 곳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세종과 화성, 동탄 등에선 중개업소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대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완화돼서 좀 더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요. 모기지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요즘 자꾸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에선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돼도 들어가 살기 전에 미리 웃돈을 붙여 팔 수 있습니다. 투기를 막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규제도 줄줄이 풀리고 있습니다. 강남 대단지의 상징인 음마아파트에 이어서 목동도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곧바로 걷어들이고 투자 문의가 늘었는데요. 안정세를 찾아가는 서울 아파트 값을 멈춰 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의 중개업소입니다. 서울시가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계획안을 내놓은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집주인들이 값이 더 오를 거라 보고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매수자가 있어서 계약 의사 표현을 했더니 뒤로 물러선 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약간 보류된 거. 재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는 최고 35층까지 지어서 현재 2만 6천여 가구를 지금의 배 이상인 5만 3천 가구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24주째 내림세인 서울 아파트 값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것도 더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머지않아 정부가 서울 부동산 규제도 풀게 될 거란 기대감에 투기 심리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메리트가 있죠. 서울 시내에 이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내기 전까지라도 매입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등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올리겠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정원석 기자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부터 보시죠.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집값 안정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건데요. 취임 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정부가 잘해서 내려간 게 아닌데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달리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집값 안정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규제를 푸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50% 오른 집값이 6% 떨어진 걸 두고 폭락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가 모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까? 네, 지난달 27일 생방송으로 나간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돼 있다며 부처별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이러자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모두 예고도 없이 앞다퉈서 규제 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오늘 나온 건데 추경호 부총리는 급격한 주택시장 냉각을 경계해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나온 통계 하나를 보시죠.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주 0.38% 떨어졌는데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낙폭이 큽니다. 또 5월 말 이후 2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처음엔 집값 거품이 빠져야 한다고 봤지만 이렇게 자꾸 빠지니까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내수 경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걸 감안한 거죠. 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냉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혼선만 불러오고 결국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끌어내기보단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